묵묵 고병권 에세이 프롤로그 아득한 동쪽 하늘 묵묵 소리나지 않는 텅 빈 말인데도 얼마나 묵직한지 여기 메어둔 덕에 나부끼기는 했지만 날아가진 않았다. 그냥 걷자. 요란 떨지 말고 마음에 바람이 불 때마다 매듭을 몇 번이고 묶었다. 확신이 들어서가 아니다. 지금처럼 확신 없던 때는 없다. 지나온 길에 내세울 게 없고 걸어갈 길이 선명하지 않은데도 책을 내는가. 기왕에 펴낸 글들을 묶은 것인데도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최소한 10년 전의 나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자부심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연구자 공동체 속에서 비전을 보았고 현장 인문학 활동에서 알매응한 구원의 가능성을 보았다. 우리의 해방은 빵만이 아니라 장미를 필요로 하며 인문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 장미 한 다발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그때의 비전이 환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몇 년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희망 때문에 하는 일이 절망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사람들은 누렇게 변색된 그 두 글자를 절망이라고 읽는다. 희망으로 부풀다 절망으로 꺼진 자리,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텅 빈 자리와 텅 빈 말이 있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걸었던가. 목적과 이유를 잃고 오래 허둥댔다. 그러나 위해서와 때문에 이 둘을 지워가니 침묵이 소리를 내고 빈자리가 모습을 보인다. 희망이 눈을 빼앗고 절망이 눈을 감게 했던 자리. 도대체 이 침묵과 빈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말은 하고 싶다. 이정표를 잃은 곳에서 길이 보인다. 아, 나는 이런 길 위에 있구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걷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만 길의 끝에서 나부끼는 깃발, 종착지에 대한 거창한 소문들이 지금 이 걸음걸이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알 것 같다. 급작스레 찾아온 노안처럼 먼 데를 보다가 정작 가까운 곳이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먼데 소문에 귀를 기울이느라 옆에서 소매를 붙들고 말 건네는 존재가 있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희망도 절망도 없이 걷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루신의 글 희망의 어느 대목을 읽다 한참을 머물렀다. 헝가리 혁명 시인 페트피 산도르의 시를 인용하면서 달아놓은 구절 하나. 참혹한 인생이여, 페트피처럼 용감한 사람도 어두운 밤을 마주하여 걸음을 멈추고 아득한 동쪽을 돌아보았다. 아, 용감한 시인도 캄캄한 밤길을 걷다 동쪽으로 고개를 돌렸구나. 사람을 홀려 청춘을 앗아간다고 희망을 욕했던 시인도 한 번은 해 뜨는 쪽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도 그는 어두운 동쪽 하늘에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이 허망한 것은 희망이 그런 것과 같으니. 그처럼 묵묵하진 못했지만 세상에 진정 캄캄한 길이 없다는 것은 알 것 같다. 길은 절망한 사람들에게만 캄캄하다. 숨을 깊이 마시고 정면을 주시하면 어둠은 옅어진다. 천천히 걷다 보면 길이 조금 보이고 보이는 만큼 걸어가 보면 또 그만큼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게다가 그리 어둡지도 않은 길을 걸으면서도 내 가벼운 고개는 지금도 여전히 동쪽으로 돌아간다. 부디 내 안의 영리함이 헛된 희망을 꾸며내지 않기를. 부디 내 안의 바보가
묵묵히 제 길을 가기를. 여기 묶어낸 글들은 대부분 노들 야학에서 발행하는 잡지 노들바람과 경향신문에 연재한 것이다. 경향신문의 네 칼럼 제목이 묵묵이었다. 묵이라는 글자는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흙과 견을 합친 글자로 개가 잠잠히 사람을 따르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한다. 흙이 발음을, 견이 뜻을 나타낸다. 그런데 흙과 견 모두 내게는 소중하다. 무엇보다 둘이 하나의 글자, 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묵은 어두운 밤길에 나와 함께 걷는 존재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내게 자리를 내어준 노들 야학은 밤길을 배움의 장소로 삼는 곳이다. 여기 몇 년을 들락거렸는데도 내게 이토록 배움이 늦은 것은 아마도 듣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빛을 보았노라고 떠들어댄 우화 속 어설픈 철학자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을 뿐 한 번도 어둠을 주시하지 못했고 거기서 무언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작 나 자신이 듣지 못했으면서 함부로 그들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해버렸다. 내 안에 영리한 철학자가 자신이 듣지 못함을 그들을 말하지 못함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수십 번이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준 야학 학생들 덕분에 겨우 몇 마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알아차린 것 하나,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얼마 전 한 친구가 내 곁에 개 한 마리가 소리 없이 걷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 곁을 걷고 있는 개 한 마리. 어두운 골목에서 눈을 마주친 뒤 조용히 주차된 차량 밑으로 몸을 낮추는 고양이 한 마리. 제 붉은 살토막과 튀겨진 몸뚱이가 진열된 곳에서 환하게 웃는 소, 돼지, 닭. 왜 개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고양이는 어둠으로 숨고 소, 돼지, 닭은 비명조차 빼앗긴 채 고깃집 간판 위에서 웃고 있는가. 또 한 번 말할 밖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듣지 않는 자, 성대를 빼앗은 자가 있을 뿐이다. 밤길, 침묵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소리로 가득하고 빈자리에는 온갖 존재들이 넘쳐난다. 이 배움의 장소에서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장미를 들고 왔으니 춤을 출 차례인가. 과연 나는 이 운명과 춤을 출 수 있을까.